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도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한 번씩 해드려 볼까 하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의 첫 번째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인데요. 월차임 증액 청구입니다. 사실관계로는요. 신청인 임차인과 피신청인 임대인은 목적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50만 원의 임대차 기간 20년도 몇 월부터 22년도까지 정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갱신에 동의하였으나 차임의 증가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주택임대차법 5% 한도 내에서 보증금 및 차입 증액분을 지급해달라는 의사가 있었고 임대인의 입장인 피신청인은 월차임 50만 원에서 증액하여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거나 월차임 60만 원으로 하되 60만 원 나누기 24개월을 선지급하려는 조건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서로의 의견 사항이었는데요. 쟁점은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차임 증액 상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7조를 알아봐야 되겠죠. 7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인데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임대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금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5%죠.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관할하는 데에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 중에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 보증금 및 차임을 각 5% 증액하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월차임 24개월인 1260만 원, 52만 5천 원 곱하기 24개월을 일시에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후속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경우 협조하기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정을 했다는 결과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기간은 신청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연장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며 신청인이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임대차 기간 월차임 22년도 52만 5천 원으로 하며 신청인은 24개월분 월차임 1260만 원, 52만 5천 원 곱하기 24개월을 피신청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청인이 24년 땡땡땡 혹은 그 이전에 기재주택을 퇴거하려는 경우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다. 신청인은 1항에 기재된 주택에 관한 매매 계약 또는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해 피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주택을 피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한다. 이때 방문 일시는 신청인과 피신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26조 사항에 따라 위 2항 제3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이렇게 현재 조정 주문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증액하는 거는요, 보증금에서도 가능하고 차임에서도 가능한다는 이야기들로 조정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한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신청인은 차임을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월차임을 일시 선납받아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한편 호속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알려주는 조정의 결과의 실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월차임의 조정 금액과 이다음에 한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초반에는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이 되어서 잘 협의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희들이 조율해주고 이렇게 조율을 해줘서 계약이 작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입주일까지 지정을 잘 해주고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는 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조정에 관련된 사항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정이 잘 안 된다면은 제가 안내해드린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이러한 실익을 좀 받아보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율하여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주택 임대차 분쟁의 사례집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5% 이내에 상향했고, 보증금과 차임, 월차임을 5% 상향을 했고,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요청했던 선지급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임차인은 들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연말에 들어오면서 많은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의 연말의 느낌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이 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혹시 세종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몽땅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세종시 나성동에 특히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몽땅부동산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차임 증액 청구에 관한 사례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같이 제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안내해드린 사례집들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면서 혹시 분쟁이 생겼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서로 분쟁 없이 임대인, 임차인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